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함수란 무엇인가를 좀 공부해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란 첫 번째 우리 9.1절에서는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함수란 무엇인가 한번 볼 거고, 두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함수를 딱 보면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좀 볼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함수의 적용 방법.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쓸 건가, 이제 그거를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9.4절에서는 함수 안에 적용되는 변수들, 그리고 그 함수 바깥에 적용되는 변수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변수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하고 그 범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9.5절에서는 함수가 스스로 자기를 호출하는 그러한 재기함수가 있는데, 그러한 재기함수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9.1절에서는 함수란 무엇인가를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펜을 좀 바꿔서 자, 좀 읽어볼게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집합이다. 자, 코드의 집합. 코드의 집합. 코드의 집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더하기 함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더하기. 그럼 이 더하기는요, 어떤 입력을 받아가지고 더하기를 수행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 입력과 출력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함수예요. 함수. 그러면 이 더하기, 입력을 두 개를 받아서 더하기를 하고, 더하기 기능을 수행하고 출력을 할 때 이 더하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이 뭐냐? 그게 바로 함수인데, 이런 코드들을 뭐라고 하냐? 코드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더하기를 수행할 때 쓰는 그 코드들의 집합,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함수의 종류에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했죠? 도서관. 자, 우리 실세계에서 도서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지만 컴퓨팅 세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함수가 있다. 자, 그럼 표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그래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종류에는.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뭐냐면 printf라든지 scanf 이런 함수가 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예요. 자, 라이브러리는 뭐라고요? 도서관. 도서관 안에는 뭐가 있다? 함수가 있다. 자,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표준 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쓰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다. 왜 필요할까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뒤져봤더니 내가 원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용자 정의, 내가 만들어 쓰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사용자 그 정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만들어 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C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코드의 길이가 기본적인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가 지금 메인 함수 안에서 다 이렇게 몇 줄 안 되죠? 여기 메인 함수에서 공부했던 게. 해봐야 기껏해야 한 20줄, 뭐 이 정도가 됐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안에가 한 1000줄, 10,000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가독성이 떨어질까요? 가독성이. 그쵸? 그리고 복잡해져요, 메인 함수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그 코드의 라인이 길어지는 것들을 함수 단위로 코딩을 하자. 함수 단위로 우리가 printf 같은 함수 있잖아요. 우리 printf 함수 그냥 호출해서 썼잖아요. 이 printf 함수 호출해서 썼는데 이 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printf라고 하는 함수의 기능을 메인 함수에서 다 만들어 쓴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단위로 작성해야 코드의 안정성도 좋아지고 에러를 수정하기가 쉽다. 그리고 또 하나, 함수는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재사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의 메인 함수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코드화를 해놓으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함수화를 해놓으면 복잡성이 낮아지고 응집력이 높아진다. 응집력.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복잡성은 낮추고 응집력은 높아지는
이러한 함수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응집력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압축된 의미죠. 굉장히. 우리가 이게 더하기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 더하기 함수의 내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더하기 함수 내용에는 더하기 함수만 내용만 있어야지 뭐 나누기 함수도 있고 곱하기도 함수도 있고 이게 가져다 쓰는데 굉장히 기능적으로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함수를 가져다 쓸 때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함수에는 반드시 더하기에 관련된 내용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불렀을 때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응집력, 어떤 힘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을 좀 배워볼게요.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 자, 봅시다. 함수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함수의 기본 요소. 자,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항상 함수는요,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자, 뭐냐? 첫 번째, 여기가 입력입니다. 자, 어떤 자판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판기. 자판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동전. 이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죠. 사용자가 이렇게 누르죠. 그럼 자판기의 기능을 수행하죠. 그럼 자판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함수입니다. 그럼 이런 입력을 받아가지고 함수를 처리한 다음에 출력을 하겠죠? 출력. 뭐를 출력하죠? 버튼, 선택한 버튼과 액수에 맞는 음료수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함수는 함수의 이름, 자판기죠. 입력,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출력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그래서 이렇게 자판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함수의 시작과 끝 안에 함수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메인 함수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입력 형태 없지만 메인 함수에 입력 형태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함수 이름이 있었고 출력 형태가 있는 그러한 우리가 메인 함수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력 형태가 있을 때는 반드시 return이라고 했던 것들을 썼다. 요거죠.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 1장에서 했었어요. 메인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자, 그래서 함수에는 뭐가 있다고요? 입력이 있고 입력 있고 함수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있더라. 자, 아시겠죠? 입력이 있고 함수 이름이 있고 출력이 있더라. 요게 여러분들 그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함수에 뭐가 있다고요? 그 기능. 그리고 우리가 기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함수의 정의라고 또 부릅니다. 자, 어쨌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해보면서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함수를 가만히 보세요. 이 함수 무슨 함수입니까? sum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함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입력이 있고 함수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입력을 받아서 함수가 처리를 하면 이렇게 함수에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정의라고 했죠. 이걸 처리하고 나갈 때는 출력으로 나간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여기 입력이 뭡니까? 정수형 변수 y하고 정수형 변수 x 입력값 두 개를 받은 거예요. 그죠? 두 개. 이 두 개를 받아서 sum 함수를 수행합니다. 저 어떻게 하죠? x하고 y를 더합니다. 이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근데 result라는 변수를 return을 해줬어요. 이렇게 result return. 자, return을 왜 했느냐? 여기 출력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출력 형태는 int형입니다. int 출력 형태는 int형. int. 여기는 입력. 함수 이름. 출력 형태. 잘못 썼죠? 함수. 출력. 자, 출력 형태가 return이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가 있기 때문에 return문을 쓰고요. 이 return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result를 왜 int형으로 return을 했을까요? 바로 출력의 형태가 int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색깔을 좀 바꿔서 이런 얘기죠. 입력값 x, y 그리고 함수의 이름 sum 안에 들어와서 처리를 합니다. x, y 그죠? 그럼 이 x, y의 결과를 출력할 때 어떻게 하느냐? return문을 썼죠. return문. 왜? 여기에 출력 형태가 int형으로 있으니까. 자, 근데 result라고 하는 놈을 result를 return을 했는데 왜 이 result를 int로 잡았냐 이거죠. 그 이유는 이 출력 형태가 int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좀 보면 사인펜으로 바꿔서 이 result라고 하는 것은
int형이다. 자, 그러면 싹 지우고 다시 정리 한번 봅시다. 정리. 함수는 함수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과 출력이 있더라. 그래서 출력에 보이드형이 아니고 이렇게 int라든지 더블이라든지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출력 형태가 있다면 리턴문을 반드시 쓰는데 리턴할 때 이 변수 또는 값들은 반드시 int형으로 해야 된다. 그죠? 요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함수의 이 껍데기, 이 함수의 껍데기만 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함수의 입출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거 우리가 실세계인데요. 여기 인간이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 그리고 동전을 넣습니다. 입력값이 2개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자판기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판기의 함수 이름은 뭐라고요? 함수 이름은 이 함수의 이름은 자판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누르고 나면 사용자가 버튼하고 동전을 입력해서 자판기가 돌면 이렇게 음료수가 튀어나오는데 누구한테 리턴합니까? 자, 사용자한테 리턴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리턴의 의미는 돌아오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자, 돌아오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뭐, 반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좀 표현한다면 또 출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 아시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함수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함수 이름을 기준으로 입력과 출력이 있다 그랬죠? 함수의 이름. 출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요거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입력 뭡니까? 버튼하고 동전. 맞죠? 함수의 이름은 자판기. 맞죠? 출력할 때 출력의 이름은 뭡니까 이거? 음료죠, 음료.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출력하고 입력이 있죠.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아래처럼 표현한 겁니다. 동전, 버튼을 입력받아서 자판기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수행을 하고 출력은 음료로 해라. 그죠? 콜라가 되겠지만 이게 음료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음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쉬워요. 근데 이걸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까다롭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C 언어는 되게 재밌습니다.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해석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죠? 입력값 있죠? 입력은 뭡니까? X하고 Y죠. 자, 출력은 뭐예요? 출력은 int형으로 해라죠? 출력은 int. 맞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좀 쳐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봅시다. X하고 Y를 입력받아서 그걸 더한 다음에 썸은 더하기라는 함수 이름이니까. 자, 참고로 여러분들 함수 이름은 잘 만드셔야겠죠? 함수 이름은 의미 있게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불렀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함수 이름. 자, 입력값에 자, X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입력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X하고 Y를 입력받아서 더했습니다. 더해서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었죠. 자, 근데 이 결과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이 있으니까요. 출력이 있으니까 리턴문을 반드시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리절트. 이 리절트를 리턴을 하는데 이 리절트를 int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출력이 int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이 함수를 처음에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잠깐 이게 먼저 테스트를 해서 본다면 이 함수는요.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를 가장 먼저 호출을 해요. 그죠? 자,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메인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수어 이꼴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 상황에 제가 여기 좀 비워놨는데 일부러 n수어 여기 안에 0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좌측 방향으로 연산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썸은 3,4. 이게 무슨 뜻이냐? 3하고 4를 요렇게 복사해라.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메모리가 하나 생겼죠? 이 타이밍에.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메모리가 생겨서 3하고 4를 요렇게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색깔을 좀 잠깐 바꿔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여기서 x하고 y를 입력받아서 리절트에다가 넣어요. 더했죠? 그럼 그걸 리턴을 리절트에다가 해줍니다. 자, 그럼 리턴은 인트형이니까 리절트를 인트형으로 했는데 리턴은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나를 호출한 영역이 어딥니까? 여기 호출한 영역이 여기죠? 그죠? 이 호출한 영역? 이 리턴을 얘한테 돌려줍니다. 썸은 3,4에게. 그죠? 그럼 지금 뭐를 돌려준 거예요? 7을 돌려준 거죠. 7. 그럼 이 썸은 3,4가 썸이라고 하는 함수는 7을 갖고 있어요. 이 7을 어디다가 넣은 거예요? n수어에다 넣은 거죠. 이게 3번입니다. 그럼 여기가 n수어가 바로 뭐가 되냐면 리절트는 7이 되고 n수어가 3이 되죠. 여기 리절트가 3이고 이게 4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반드시 메인 함수부터 먼저 봅니다. 메인 함수. 자, 메인 함수. 썸 함수를 먼저 호출했죠? 자, 다시 색깔을 바꿔서 썸은 이렇게 복사해서 들어가죠? 그죠? 썸이 3하고 4. 자, 그러면 x 안에 3 들어가고 y 안에 4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x하고 y를 받아서 x는 3 들어가 있고 y는 4 들어갔죠? 3 더하기 4는 7. 그래서 리절트는 7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리절트에는 7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리턴 리절트 하니까 리턴을 어디다가 넣는다고요? 이렇게 썸은 3,4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7을 리턴한 거예요. 썸 3,4에게. 맞죠? 그럼 이 7을 다시 어디다가 넣습니까? n수어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래서 n수어는 7 들어가죠. 그래서 n수어를 찍어보니까 %d로 7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래서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남은 부분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하죠. 재사용. 자, 이거 썸이라고 하는 함수 굉장히 계속 불러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또 불러 써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해보세요. 4,3 그죠? 그 다음에 썸은 뭐 6,1 뭐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우리가 printf 함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불러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이 코드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런 코드들만 불러서 쓰면 된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다시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형태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만 건데, 함수의 형태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색깔을 조금 의미 있는 빨간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우리 인간의 혈액형은요, 알파벳 순으로 A형, 그 다음에 AB형, 그 다음에 B형, O형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함수에도요, 우리 혈액형의 타입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 블루드 타입이라고 하죠. 자, 함수의 형태가 있어요. 함수의 형태도 이렇게 혈액형처럼 하나, 둘, 셋, 4개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펑션 타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펑션 타입을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타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함수의 이름을 기준으로 입력과 출력을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입력값이 있죠? 입력이 들어와 있죠. 그죠? 입력이 있고 출력 형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있다 없다를 0하고 1로 표현했을 때, 자, 있으면 1, 없으면 0이라고 표현할 때 함수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이 있으면 1, 출력이 있으면 1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이 썸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타입이에요? 입력이 있고 출력도 인트형 있죠? 1,1의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의 형태, 1,1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출력 형태, 인트형, 입력 형태, intx, inty. 자, 해석은 뭡니까? x, y를 입력받아 썸 함수의 기능을 처리하고 인트형으로 출력해라.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자, x, y를 입력받아 썸 함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인트형으로 출력해라. 그러니까 1의 타입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출력 형태가 인트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턴문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요게 11의 타입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앞으로 직관적으로 어떤 함수의 이름만 딱 봐도 이 함수가 어떤 그 형태를 갖고 있는지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 봅시다. 이건 뭡니까? 어떤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 int x 그 다음에 int 이랬다고 칩시다. 그럼 이 함수의 저거는 뭡니까? 타입은 입력값 있고 출력값 있으니까 1의 타입이죠. 그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두 번째 1형의 형태인데, 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했던 메인 함수 보세요. int, main, void. 요거는 무슨 타입이에요? 1형의 타입이죠. void는 없는 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void. 없는, 비어있는, 그죠? 입력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0이죠. 메인 함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만 1 있죠? 그래서 1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input 함수를 가만히 보세요. 이 input 함수를 기준으로 입력값이 없죠? void는 없는 이라는 뜻이니까 0. void를 안 써도 됩니다. void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int 있죠? 1. 그래서 1형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return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출력값 10. 그래서 입력받는 값 없이 int 함수의 기능을 처리하고 int형으로 출력해라. 요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출력 형태가 있어서 반드시 return문을 써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번엔 0일의 형태예요. 0일의 형태. 자, 지금 우리가 무슨 형태를 했냐면 1일의 형태 공부했고 10의 형태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01의 형태를 공부할 거예요. 01. 자,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값 x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출력이 void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입력값은 있고, 그죠? 그러면 있으니까 1, 없으니까 0, 0일의 타입이죠. 자, return문. 자, 여기 보면 return문을 반드시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 return의 의미는 뭡니까? 함수를 종료할 때 쓰는 키워드, return의 의미. 뭐? 반환하고 종료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return문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return x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예요? x를 반환하고 return 종료해라 이거죠. 자, 근데 지금 의미는 return 안에 반환할 값이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냥 종료해라랍니다. 자, 그래서 return문을 이렇게 반환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return문을 안 써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함수 안에서 void인 경우에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출력 형태가 없고 입력 형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값 하나를 입력받아 printf 함수의 기능을 처리하고 출력은 하지 마라. 그래서 출력 형태가 void이므로 함수 내에서 return문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어도 된다라고요. 0일의 형태입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형태는 1, 1, 1, 0, 0, 1, 0, 1 여기까지 배웠죠. 이번에는 0, 0의 그 형태를 좀 배워볼 거예요. 자, 입력값 void 없죠. void 출력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입력값 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rintf hello, printf world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return은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형태 0, 0. 자, 그래서 함수의 기능을 처리하고 입력 없이 출력은 하지 않는다. return문 없어도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1, 1, 1, 0, 0, 1, 0, 0의 함수를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필요에 의해서 이런 함수를 짜야 될 경우가 있고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고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고 이런 함수가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보단 경험적으로 터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코드를 분석할 때는 이 분석의 의미를 두셔가지고 11, 10, 01, 00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페이지 9.3 함수의 적용 방법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쉽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